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도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혁신을 모색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스이슬의 이지연 대표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시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공정 분석과 공정 개선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지금 중소 소선가공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내에 노후화된 기기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기기 자체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최적화를 시켜드리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지금 제공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소개할 때 그 기업 소개보다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스이슬이 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사실 시즐 자체는 약간 좀 이렇게 제잘제잘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즐이라는 그런 사명을 지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작게 내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퍼져나가서 조금 더 우리의 목소리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시즐을 기업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쉽지 않은 이런 그 아이템인데 어떻게 그런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창업을 시도를 했었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사실 답은 시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들을 창출을 하면서 되게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자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변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사업 아이템을 색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그 제조기업에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궁금해서 많이 정말 100여 군데가 넘는 제조사 분들께 직접 이제 문을 두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쭤봤고 또 굉장히 많은 고객사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좀 냉대를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자주 계속 찾아가니까 들어주시면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본 아이템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생각부터 혁신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창업할 때는 IT,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쪽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팬시한 산업을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조업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도 GDP가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제조업의 근간을 받치고 있는 제조 산업이 30% 이상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조업의 변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 업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이제 본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시장 조사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제조업이라는 것은 역사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2016년에 이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보면 기업의 매출보다도 코스트가 굉장히 절감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경지명이 있었습니까? 사실 성경지명이라기보다도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가장 정말 자산으로 생각하는 기계이고 그리고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인력 자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노후화된 기기 자체를 저희가 직접 개발한 하드웨어나 컨트롤러를 통하고 그리고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끄집어 와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공정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까지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력 사업의 분야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세부적으로 제조 공정과 관련돼 있으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를 기기 자체들이 굉장히 사실은 뭐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화된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기기를 저희가 다 뜯어서 오버홀 작업을 통해서 그 안에 배선 작업을 다 직접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치고 그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화면을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했으면 솔루션이라는 것은 최적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최적화 과정에 프로세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타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 기계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 지금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계를 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PLC라고 하는 범용적인 그런 컨트롤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 그런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초당 20번 이상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제조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기기들이 크고 또 진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데이터 라벨링도 중요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최적화된 그런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고객사에 맞는 공정별 데이터를 저희가 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던가 분량을 낮추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저희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최적화해서 이렇게 사장님이라든가 의사결정권들이 딱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각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 설명이 필요해도 딱 볼 때 시각화하고 그런 게 좀 또 그런 걸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범용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 기능 안에서 뭔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행에서 공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 이 업체들이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다 분석을 하고 이 공정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사와 저희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고객사 분들도 이제 본인 공정과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제조의 전체에 대한 어떤 최적화뿐만 아니라 각 공정별로 최적화하는 그런 쪽도 아주 특이하다 그러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프레스, 그리고 용접, 그리고 CNC, 그리고 사출 로봇 쪽, 그리고 이제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UM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프레스 쪽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제조업의 가장 선행 공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선행 공정을 타겟을 해서 충분히 그런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을 정말 극단적으로 품질 향상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후속 공정 용접이나 뭐 CNC 다양한 그런 로봇 관련된 분야로도 저희 쪽에 그런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초반에 프레스 쪽을 타겟을 했고 지금 현재는 용접, 뭐 CNC, 로봇 그리고 환경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도 계속 집중해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정을 이렇게 최적 솔루션이 됐을 때는 기업이 어떻게 이걸 각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에 대한 그 적용의 방법까지도 제시해 준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처음 방문을 하고 나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또 고객사에서도 원하는 방향이 굉장히 사실은 정말 단순하게는
그냥 관행적으로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분들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뭔가를 개선을 했던 그런 상황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기계단에서 이제 오버홀 통해서 센서를 다 부착을 하고 거기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각화된 표현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이렇게 찍지 않으시고 조금 더 뭔가 낮은 톤수에서 생산하셔도 충분히 이제 더 좋은 이렇게 정말 50% 이상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여드리니까 이제 고객사분들도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개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좀 진행을 처음부터 거기에 체화돼 가지고 딱 그렇게 데이터도 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사실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많이 네. 지적하는데 어떻게 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에 네. 대해서 많이 평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네.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정말 많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 ERP, MES가 굉장히 네네. 가장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MES 같은 경우는 아마 제조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뭐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MES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고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밑단에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휴먼 에러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허다합니다. 네네. 그래서 도입 솔루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제 MES랑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작업자들이 뭐 키인 형태로 뭔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제 관리자분들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에러 없이 그런 정말 정교한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희 MES도 굉장히 지금 잘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도입된 고객사분들이 지금 한 110여 군데가 넘게 지금 도입을 하고 계시고 많네요. 네, 네네. 그중에서도 이제 리커링 고객이라고 하죠. 계속 이제 저희가 후속 공정을 열어줄 테니까 너네는 계속 진행을 해봐. 그만큼 라고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객사분들도 네. 뭐 적게는 40%, 많게는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솔루션이 되게 좋게 고객사분들께 다가서고 있구나라는 점을 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솔루션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도 굉장히 강점으로 이렇게 네, 부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백서에 따르면 네네. 정부 인증을 받은 그런 소상공인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한 4만여 개에서 5만여 개 정도 있다라고 추산을 네, 하고 네, 네. 있고요. 정부 백서에 나온 얘기가 그렇고 네. 또 정부가 인증을 받지 않고도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9만여가지가 넘는 제조사들이 지금 국내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업체를 타겟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최근에는 저희 소문을 잘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되게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조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쪽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와서 네네. 이런 것들을 진행하자라고 요청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굉장히 좀 좋은 신인도를 쌓고 또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네. 지금 그 제조 공정과 관련된 솔루션이 굉장히 성공리에 이제 정착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다른 쪽에도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요. 그 범용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외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프레스도 집중을 하지만 뭐 용접이나 CNC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사람이 붙어서 뭔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기계 자체를 분석을 하고 이제 부착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 조금 더 이걸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다른 공정들에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정들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도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저감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고도화시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공정별로 노하우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른 솔루션을 굉장히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글로벌 쪽의 요구들이 상당히 네. 콜 쪽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 좀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네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국내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동남아 기업들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공장이 많이 이전됐던 케이스도 있었고 네네.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고 연구개발 인력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은 아직은 국내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해외 멕시코 지사를 차리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에서 저희 쪽에 이제 오퍼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너희 솔루션을 턴키 좀 넣어보고 싶어. 아니 이제 그런 조금 국내 공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분들이 저희 쪽에 많이 의뢰를 주세요. 네네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준비를 차차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그 기업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거래요. 네네.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좀. 그 영남과 호남 지방에 일단 지사를 두고 있고 그쪽에서도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솔루션을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언제든지 지금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턴키로 이제 이렇게 도입하지 않으셔도 그 공정에 맞게끔 그리고 그 업체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영업본부의 이사님이라든지 가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에 소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안양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잘한다면요. 아, 안양산업진흥원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네네. 사실 안양산업진흥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네네. 또 정말 저희 쪽에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나 사업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쪽에 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또 되게 제가 감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안양산업진흥원에서도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업체들에 맞게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정말 긴밀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네네. 단순히 모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진행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한 업체 한 업체 한 업체가 어떤 것들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맞겠다, 이 업체에 맞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양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시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 또 구상도 많이 오고 계시다면요. 어떤 구상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정 분석, 공정 개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UMS라고 해서 이제 그 제조기업들에도 탄소 절감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 데이터랑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네네. 그런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도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로봇 쪽 회사랑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로봇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아예 그 로봇 자체 인베디드로 저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해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냥 개발해 놓은 그런 모니터링 그리고 그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더 고도화시켜서 이제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 솔루션으로도 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네. 이런 인력 네. 비용, 네. 노동 비용 같은 네. 거 네. 이런 거 네. 제조 공정 효율성을 총대해서 어떻게 절감시키는지 그거 좀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프레스 쪽에서는 PPSS라고 해서 프레스 자체가 제품을 스스로 판별을 하고 이제 저희 MES에 있는 그런 재고 데이터랑 파악을 해서 작업 네네. 지시를 자동적으로 내려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AI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15개 업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인력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프레스 하나당 한 명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뭐 두세, 세세에 한 명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력 감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더 좋은 연구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든가 이런 데에서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의 이런 성장을 굉장히 높게 봐주신 국내 유수의 투자 기관에서 네네.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55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1년 반, 빠르면 1년 반, 뭐 늦어도 25년 이하에는 아마 상장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IPO 전에 마지막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제 확정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 투자자 분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 일부는 이제 메이드가 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네, 아마 이 건도 잘 마무리가 돼서 네,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창업해서 아주 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매출도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 사실 하반기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솔루션을 납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28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었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94억 원 그리고 네. 그 다음 연도 이제 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2억 원 정도에 대한 네, 매출을 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70여 개 고객사가 신규로 지금 수주가 들어와서 아마 200억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수상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 너무 좋은 기관들에서 많이 좋게 봐주셔서 일단 뭐 넥스트콘에서는 저희가 대상을 수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고 저희 회사로서는 이번에 스케일업 사업화라고 해서 네네. 한 10억 정도 저희 사업화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기관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아주 고마워하거나 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다 네, 그랬는데요. 네. 차제 네. 2개월 통해서 네. 임직원분들 뭐 소개할 분이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사실 저희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계신 저희 CTO님이 가장 사실은 고마운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방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CFO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시고 또 영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저희 영업이사님도 계시고 네네네. 사실은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전 직원이 정말 내 몸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도 매출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아마 25명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동종업계 따지면 인당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회사의 신인고도 제고를 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꼭 상장이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더 많은 신인도를 제고시킨다고 하면 더 많은 제조기업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장이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보고 있고 늦어도 2025년 안에는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든가 네. 또 특별히 뭐 시청자분이라든가 네네. 또 이용자 이렇게 지금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을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일단 뭐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정말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저희 고객사 분들께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또 좋은 솔루션, 더 이제 좋은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솔루션으로 더 찾아뵐 수 있게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은 또 네, 피드백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3라든가 한국의 정책자금 지원인데 새로운 균형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전 대표님의 인터뷰 시간은 여러 가지로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